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장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3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처음 보는 음식을 두고 저걸 어떻게 먹을까 하고 맛없겠다라고 의심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저게 무슨 맛일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너무 크게 빠졌습니다. 이 정도 환율이면 시장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 뭐 아침에 시장이 시작할 때는 뭐 환율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빠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졌는데 금요일 미국 시장 열리고 나서 아침에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율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10시에서 10시 10분, 15분 정도, 그때 갑자기 달러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위안화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낙폭이 최대다. 거의 뭐 1.6% 정도 빠졌나요? 네. 1236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위안화도 많이 빠졌습니다. 0.8% 정도 빠져가지고 6.66 정도 되는데, 환율이 이 정도로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오늘 밤에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기대할 건 없고, 그냥 금요일 날 올랐던 거 그거 분위기만 유지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어김없이 나왔다가 돌아서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는, 코스피 매수는 3천억 정도 나왔는데 골고루 들어왔어요. 네, 금융도 들어오고 서비스도 들어오고 전기전자, 뭐 철강화학, 다 운수 장비, 유통도 들어왔어요. 뭐 골고루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오늘 매수였고, 다만 선물이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선물보다 주식 매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 매수가 이만큼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분위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래량이죠. 네, 5억 주가 안 되는데, 지난번 5월 초에 시장이 빠질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터진 거래량은 11억 주, 13억 주, 뭐 이렇게 하루에 10억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빠졌어요. 근데 지금 반등을 해가고 있는데, 그때 지수에 거의 육박해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5억 주밖에 안 된다. 네. 이 거래량이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시장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유럽의 4월 가계대출이 4.5%, 연율로 4.5%, 기업대출은 5.2%, 기업대출은 1%가 증가했어요. 네. 미국의 4월 개인소득은 월간으로 0.4%가 늘었고, 지난번은 0.5%였는데 요거보다 개인 소비가 0.9%가 또 늘었어요. 지난번 1.4%였기 때문에 조금 줄긴 했는데 전망치가 0.7이었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높았다. 요게 일단 호재였고요. 그리고 4월 소매 재고는 자동차 제외하고 월간으로 1.7%가 늘었다. 지난번은 3.5%였는데 네,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고, 도매 재고도 2.1%, 지난번은 2.7%였는데 재고가 줄었다.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소매업체들 중에서 과재고로 문제에 직면한 회사들이 지금 많다. 투자 의견이 비중 축소로 된 갭이라고 하는 그 의류회사 있어요. 그게 그 재고가 34%가 늘었다고. 지금 그 재고 때문에 타겟하고 뭐 몇 개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과재고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4월 그 상품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1059억 달러. 이게 지난번에 마이너스 1259억 달러였는데 거의 뭐 사상 최고치였어요. 지난번이. 거기서 200억 달러 정도 줄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4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는 월간으로 0.3%, 연율로
4.9%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5.2%였는데 요거보다는 계속 지금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뭐 PC 요 물가를 이거라고 했다가 저거라고 했다가 이 기자분들이 뉴스를 쓸 때 이게 좀 잘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있어요. PC 물가. 예, 요게 월간으로 0.2%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은 0.9%였어요. 그러니까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고 요게 연율로 6.3이 나왔거든요. 지난번은 6.66이었는데 6.6이었죠. 6.3으로 떨어졌다. 요거 때문에 올랐다. 요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소비가 증가한 거 그거랑 그리고 물가가 떨어진 거 요거랑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회 예산국에서 물가가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런 물가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최종치가 58.4였어요. 지난번 추정치가 59.1이었고 그 전월 수치는 65.2였는데 58.4로 더 떨어졌다. 네. 근데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는 55.2, 이게 62.5였고, 현 조건은 63.3, 지난번은 69.4였고, 대신에 인플레 기대가 5.3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은 5.4였다라는 거죠. 네. 소비자 심리 이런 게 태도, 이런 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서 물가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요것도 뭐 호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일단 지표가 금요일 날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하는데 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베이크 휴즈 총장비, 요게 뭐 하나가 줄었어요. 727. 그리고 오일 의장 조사에서도 574 이렇게 줄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뉴스 지표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오르긴 올랐다. 근데 6일 동안 다우존스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닥은 아니다. 예. 시티가 뉴욕 증시 그 저점 매수 가능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정도에 나왔던 뉴스인데 예, 시티그룹이 약세장을 체크하는 리스트에 18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6개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했던 역사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졌던 그때는 뭐 13개, 뭐 11개, 뭐 17개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6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시티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기업 내부자들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기업 내부자들이라면 뭐 지분을 뭐 10%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자사주 매도 대비해서 자사주 매수 비율이 기업 비율이 그 기업의 비율이 급등했다. 이게 평균이 0.47인데 최근이 0.95로 2배 정도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매도 대비 매수가 0.29로 3배나 급등했다. 평균이 0.1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내부자 이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숫자도 1.08인데 이게 평균이 0.39예요. 이것도 거의 뭐 한 2배 이상 늘었다. 내부자들은 기업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매도를 크게 줄이고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매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저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뉴스도 있었어요. 네. 뭐 이런 거 꼭 봐야 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메타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우버가 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채용을 연기하거나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유휴 창고를 정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채용 규모가 이제 줄어든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일단 이 임금 상승률이 자꾸 둔화되겠죠. 네. 그리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지금 일단 그게 진행이 돼야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지금 현재로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델의 컴퓨터, 델의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매출이 16% 증가했고 순이익이 63%가 늘었어요. 이 기업용 PC 판매가 호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일단 호재죠. 네,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그리고 퀄컴 그 5칩 주문이 감소를 했는데 스냅드래곤 8
요게 10에서 15% 정도 줄었고 엔트리에서 미드엔드급 이거는 30에서 35% 정도 주문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악재죠. 네. 그리고 갭 투자 의견 비중 축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요거 코스트코도 지금 현재 과재고가 26% 정도 증가를 한 상태고 요게 일단 해석이 쇼핑 취향의 빠른 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뉴스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람들이 임의 소비재 안 사고 필수 소비재만 사고 그리고 할인 매장 같은 거 그러니까 싼 매장 있지 않습니까? 제품 같은 제품인데 싸게 만드는 그 회장 우리나라로 하면 노브랜드 그런 같은 거 그거를 많이 산다라고 그때 뉴스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게 많이 뭐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얘기는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쇼핑 취향의 빠른 변화. 제 생각에는 둘 중 하나는 틀렸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여러 가지 악재, 나쁜 뉴스를 계속 생산을 했잖아요. 예. 물론 뭐 그게 틀린 뉴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뉴스만 계속 생산을 해내는 쪽하고, 지금 이런 거 갑자기 뭐 쇼핑 취향이 바뀌었다? 예. 이게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게 그때는 그거에 반응을 했고 지금 이거에 또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뭔가 완전히 달라졌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미국 연준 그 보유 미국채하고 주택저당증권이 뭐 잠재적인 손실이 3월 말 기준으로 3,300억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예. 뭐 만기 돌아오면 없애는 거잖아요. 예. 지금 평가손이 줄었다라는 금리가 올라가지고 평가손이 줄었다 그게 무슨 중요하나요 지금?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는. 이런 걸 뭐 엄청나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의 그 배터리 독립연합체를 출범한다.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GM이나 뭐 포드나 뭐 이런 회사들이 연합해가지고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예. 뭐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건데 골드만삭스가 배터리 소재 코발트, 리튬, 니켈, 금속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하락할 것 같다. 올해는 하락률이 한 10% 정도로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그 스텔란티스 회장 CEO인가요? 그 사람이 한 2, 3년 뒤에는 배터리가 부족할 거다라고 쇼티지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G7에서 그 이번에 합의한 게 있어요. 탈탄소화 요거 합의 석탄 그 연료 발전 요거를 2035년에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반대를 했어요. 예. 참 제일 앞장서야 될 나라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라는 게 정말 우스운 일이죠. 네. 전력 부분은 2035년까지 이게 탈탄소화를 뭐 달성할 거라고 얘기했고 교통 부분 자동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2030년 정도까지 하여튼 단계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 시점을 합의하는 데는 실패. 이게 뭐 미국하고 일본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한 것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 뭐 좀 기관 뭐 한 3곳 이렇게 추가 제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PCR 검사 대행 이거 하는 기관이 엉터리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수사한다고 얘기했는데 중국에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또 나와가지고 어떤 이유로도 임의로 방역 검문소를 세워가지고 농업 인력하고 그 농자재 이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름 되면 이거 뭐 이렇게 농업 활동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방역 때문에 이거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 최근에 물류 같은 경우도 이거 막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상해하고 베이징 이 확진자가 줄어가지고 봉쇄를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 조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미국이 대만하고 무역하고 경제 협력 이거를 심화하는 대화를 착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대만에서 이번에 이거 155mm 그 포가 있거든요. 그거 수입하려고 했는데 그거 미국에서 그거 수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무기로 대체해서 뭐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 보증, 정부가 투자 보증을 서야 되는데 요걸 거부를 했어요. 네. 이 거부 사유가 위구르 탄압, 인권 탄압 요거 의혹 때문인데 뭐 폭스바겐에서는 우리는 신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이번 보증은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예. 아직 근데 거부됐다라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대중 관세 완화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원 의원 9명이 안 된다라고 서한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푸틴이 프랑스 대통령하고 독일 총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기 지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즉각적인 휴전 그리고 철수를 요구를 했어요. 요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오늘 영국의 그 정보기관 첩보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푸틴이 병에 걸렸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푸틴이 그 암 때문에 3년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오늘 MI6에서 007 네, MI6에서 푸틴이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오늘 그 뉴스를 쭉 보면서 푸틴이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저도 하나 봤는데 푸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옛날에 그 우통 벗고 이렇게 그 낚시하고 수영하는 그 푸틴 사진하고 지금의 그 푸틴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부었어도 암 때문에 부었어도 얼굴이 달라요. 예. 근데 영국에서는 이게 붓기가 이게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행사장에 나왔는데 이거 대역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러시아 외무장관은 뭐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그 사진을 보고 저도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예,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푸틴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러시아를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전화통화 이거 지금 계속 몇 번 한 것도 있고 무슨 회의 주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연설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무장관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대외 활동을 계속 매일 하고 있는데 뭐 암에 걸렸다 죽었다 이런 얘기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예. 그리고 나토 사무처장이 러시아가 맺었던 1997년도 협정을 러시아가 파기를 했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군사를 배치를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쪽에 예, 배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독일 부총리 겸 그 경제장관이 지금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논의를 했는데 합의 실패했거든요. 오늘 밤에 다시 하는데 이 사람이 유럽 단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헝가리 독재자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헝가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터키 대통령도 에르도안도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예. 독재자 때문에 뭐 이 합의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JP모간 글로벌 다변화 지수 뭐 이거 그 신흥국 채권 관련된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는데 신흥국 채권에서 올해 한 360억 달러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25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네, 시간이 2021년 말 기준 세계 외화 준비금 요게 지금 12조 9,372억 달러인데 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위안화가 2.79%로 5년 새 3배나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러는 58.81%, 요게 5년 새에 마이너스 6.5%로 비중이 줄었고 중남미 국가들의 위안화 비중이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5년 새 10배 정도 늘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 외환 보유고 외화 준비금을 달러, 유로, 파운드만 갖고 있는데 요걸 7개 통화로 분산을 하는데 위안화를 2% 정도 할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특별한 뉴스 쪽에서는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지표에 미국 지표에 따라서 올랐는데
분위기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예, 오늘 환율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반등의 믿음을 줄 만한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유가도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실 유가가 지금 오늘 116달러거든요. 저는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유가가 안 떨어지면 이게 물가가, 물론 식량 가격이 유가에 미치는 것보다 더 크게 미친다고 하지만 식량도 최근에 가격이 안 떨어졌잖아요. 네. 유가도 올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정점을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해서 설마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약간 믿어가는 듯한 어떤 그런,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데 아직 믿지 않는다. 금요일 날에는 그게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듯한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국내 운용사들의 지금 4월, 5월 달 주가가 급락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채권 손실도 지금 너무너무 큰데다가 주식도 너무너무 피해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매도가 하는 그런, 조금만 오르면 그냥 매도를 때리고 뉴스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를 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어떤 분위기, 지금 오늘 외국인의 매수라든지 환율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바뀌고 있다.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늘질 않는다라는 거는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수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반등에서는 일단 거래가 붙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래가 안 붙는다. 거래가 붙을 만한 뉴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마 6월 달에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연준 회의가 있잖아요. 네. 14, 15일인가요? 그때 있는데 그때가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대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얘기하다시피 7월 달에 이 식량 문제에 관해서 아주 큰 위험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창고가 지금 꽉 차가지고, 이거 창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식량을 이게 수확을 해도 저장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건데, 이 식량을 빼내기 위해서 뭐 서방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합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러시아 쪽에서는 뭐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떤 믿음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지금 차트의 움직임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바닥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두 차례 정도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이게 안내 문구를 써드렸는데, 목요일부터 6월 2일부터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시에 진행을 하는데, 라이브로 하는 거는 뭐 일단 그 지표들이나 차트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목요일 날 많은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가서 좋긴 한데 슬픈 뉴스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 때문에 21명이 죽었고, 그 교사가 죽고 나서 남편이 또 심장마비로 또 죽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무료로 식량을 배급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35명 정도가 압살을 당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또 어린이였어요. 네. 어른들의 책임이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는 거는 어른들의 책임인데, 정말 네,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